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33살 때 겪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현재는 38살, 벌써 5년이나 지났고 믿기 힘드실 수 있지만 거짓없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저는 울산에서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계셨고 제가 지방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죠. 사실 친구와 함께 직업 소개서를 운영하려는 계획이었고 울산 쪽이 자동차와 조선업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결국 직업 소개서는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고 20대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뒀던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으나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해보자는 다짐으로 노가다부터 택배 상하차, 돈이 되면 뭐든지 열심히 했었죠.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냈고 힘든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탓인지 젊은 나이에 당뇨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 갚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오히려 병원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었죠. 문득 울산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구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구미 쪽은 제조업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장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생산직 라인에서 근무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죠. 제가 알아본 곳은 직원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휴대폰 제조업 회사였고 운 좋게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전에는 몰랐는데 휴대폰 제조업 생산직은 90% 이상 여자만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혹가다 남자도 채용한다고 하던데 남자는 자재관리나 아니면 힘쓰는 일을 시킨다고 들었죠. 첫날 출근해서 제가 맡은 업무는 공정검사를 하는 일이었고 단순히 분량을 체크하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해봐서 비교적 쉽게 느껴졌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태수씨, 잠시만요. 저를 부른 건 작업 관리자였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뛰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면담 요청을 해서요. 지금 사무실로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곧장 사장님이 계시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처음 면접 볼 때 한 번 뵙고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입사 첫날 다시 보게 된 거죠. 사장님은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몇 가지를 묻더군요. 여자친구는 있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은 잘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군대 운전병 출신에 20살부터 면허를 따서 운전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예, 운전은 밥 먹듯이 해서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를 보고 현장직보다 수행기사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스케줄에 맞춰 운전해주고 각종 심부름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급여도 생각보다 많아서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수행기사 일을 하게 됐고 사장님 출퇴근 그리고 각종 모임 때 운전을 했죠. 그날 저녁 사장님이 친구들을 만나는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사장님을 횟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3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횟집으로 태우러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저는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다 시간보다 30분 일찍 횟집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과 친구 번호로 보이는 남자가 횟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횟집 앞으로 차를 이동시킬까 생각했지만 모임도 안 끝났는데 시간보다 일찍 가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냥 차에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사장님과 친구분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사장님을 손으로 밀었고 사장님은 바닥에 쓰러지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 횟집으로 뛰어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사장님은 괜찮으니까 차를 가져오라고 했고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도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태수씨, 내가 자네를 왜 수행기사로 뽑았는지 아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자네는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사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대화가 끊어졌고 집 앞에 닿았을 무렵 사장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태수씨, 돈 벌고 싶지 않나?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할 테니까 생각하고 말해줘요. 지금부터 5일 뒤 사장님이 부르면 차를 끌고 나와 시키는 대로 하면 현금으로 3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내 말을 해주지 않았죠.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3억을 받게 되면 빚도 청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장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웃으면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휴대폰이었고 앞으로 이 전화로만 연락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일 뒤 약속날이 됐고 사장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을 겁니다. 그제서야 사장님 연락이 왔고 송정동에 있는 참치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차를 끌고 가게에 도착하니 사장님과 저번에 싸웠던 친구분이 있는 겁니다. 두 분은 같이 차에 올라탔고 2차 장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차는 어디로 모실까요? 태수씨, 문자로 알려줬잖아요. 얼른 갑시다. 사장님 말을 듣고 문자를 확인했더니 구미 산동읍에 있는 폐차장으로 가달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이 차를 폐차장으로 가달라니 점점 안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사장님과 친구분은 뒷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걱정을 하면서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시간에 폐차장으로 가는 거지? 3억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건데 진짜 미치겠네.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목적지까지는 가보기로 생각했죠. 30분 정도 걸려 폐차장에 도착했고 저는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폐차장은 불 하나 없이 어두운 상태였고 여기서 차를 세우니 사장님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한잔 하자는 거야? 그때 사장님이 안에 들어가면 좋은 거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자고. 그렇게 두 분은 차에서 내렸고 잠시 후 사장님이 다시 차로 오셨습니다. 태수씨,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돈 벌 수 있으니까. 태수씨는 지금부터 밖에 있는 저 사람을 차로 칠 건데 사고사로 처리할 거고 구속 안 되게끔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내 말 이해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사장님은 차에서 내렸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도망을 갔죠. 한참 뛰어가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도착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다음날 일찍 경찰서에 찾아갔죠. 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경찰은 피해 사실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없지만 회사 사장님이 친구를 죽여달라 부탁을 했고 제가 범죄에 연루될 뻔했다고 말했죠. 경찰은 녹음본이나 증거 문자가 있냐고 물었는데 폐차장으로 가달라는 문자만 있고 살인하라는 건 차에서 직접 들은 얘기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범죄 사실이 없어 경찰에서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서 제출은 자유인데 기본적 증거가 없으면 사건 진행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녹음을 꼭 하라는 말을 하고 이야기를 끝냈죠. 그 길로 구미 생활은 끝내고 염치 없지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힘든데 그 상황에 어떻게 녹음을 하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유독 저에게 친절했던 사장님인데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뒷자리에 누가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식은땀까지 납니다. 정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